폭로하신 그 사업가 정용재 씨, 이분의 그 폭로 계기가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게 뭐 자기가 이제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제 검찰에 그렇게 많이 접대를 하고 검사들을 그렇죠. 했는데 네.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검찰에서 완전히 그 나몰라라 그 치는 맞아요. 검사들 뭐 이제 여기에 어떤 그 분노한 이게 맞아요. 큰 거 같던데 어떻게? 저는 사실은 그 조영재 씨가 분명히 배신감 때문에 그 검사 스폰서 폭로를 결심했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럼 왜 배신감을 느꼈냐? 그러니까 조영재 씨가 사업가로서 이제 건설업자로서 뭐 골프장도 건설하려고 하고 뭐 이제 건설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휘말렸는데 그 잠깐만요. 그 시기가 80년대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결심을 한 거는 2006년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결심을 한 건 2006년이고 예,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도 그 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접대는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그때는 8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해가지고 후반부터.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했죠. 한 2000년 초반까지. 그러면 거의 2003, 4년, 5년 뭐 여기까지 했다라고. 20년 정도. 그렇죠. 거의 뭐 오랫동안 해왔죠. 음. 근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억울한 건데. 자, 본인은 이제 좀 억울하다. 예. 근데 검찰이 이거를 완전히 그냥 그 수사를 자기네들 한 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전직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건설업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신문으로 치면, 언론으로 치면은 제목 뽑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전직 도의원, 뭐 2천만 원 뇌물 수수로 뭐 구속.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지역 유지인 거죠? 예, 지역 유지니까 상당히 이제 타격이 사실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걸 한 건 하기 위해서 자기 사건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아는 검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산지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진정서도 놓고 뭐 또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술접대, 성접대, 그 다음에 촌지, 그 다음에 그 명절 때, 그 다음에 또 서울로 떠났을 때 뭐 심지어는 그 금마고자 단추까지도 막 선물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이제 막상 그런 상황이 오니까는 일종의 이제 고개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컨 대접받고 얻어먹을 때 얻어먹고 뭐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막상 이제 도움을 요청하니까 완전히 너 누구야 하는 식으로 완전히 손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접대를 한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나도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한 배신감을. 그러면 이제 그 진정서를 써서 이제 다시 재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요구였고, 제대로 재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그분이었는데, 그게 다 묵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검찰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접대했던 검사들 다 그냥 공개하겠다.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부산지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부산지검장이 또 이 정용재 씨가 제일 접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그렇죠. 한 명 이제 아니에요? 박기준 검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이제 부산지검장으로 부산지검장으로. 예, 그 전에 이미 이제 알고 지냈는데 그때 이제 부산지검장으로 왔었죠. 그때 이제 나 이렇게 폭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검장 밑에 있던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검사인데 나중에 이제 검사장까지 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조영재 씨를 만나가지고 말린 거예요. 정 사장님, 정 회장님,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검사장은 이제 막 검사장 달고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폭로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뭐 혹시라도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수사에 한번 알아볼 테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영재 씨가 그 얘기를 거의 아주 길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 회유도 있었고 예. 협박도 있었고 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조영재 씨를 또 구속을 해요. 조영재 씨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예. 폭로를 한다고 하니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또 이제 하나 사건을 엮여가지고 별건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구속을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추가 뜬다 그러죠. 네, 추가 기소. 네. 추가 기소를 하죠. 이 사람은 정말 분노가 정말 뭐 하늘을 찔렀겠네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실 구속되면은 진짜
진짜 할 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완전히 뭐 물론 이제 변호사를 잘 사서 뭐 변호사가 잘 해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신이 구속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이미 이제 국회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언론사에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어쨌든 간에 PD수첩 시사인 오마이뉴스가 이제 취재를 하고 해서 사실은 그나마 이런 정도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진상 검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상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내부 진상 규명위원회를 띄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럼 뭐 그러니까 진상 규명의 성접대를 한 명도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뜬 거고 했는데 딱 한 명 인정을 하죠. 부장검사의 성접대를 본인이 인정을 하는데 특검에서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다 이제 클리어 되거든요. 아, 특검에서는 그것도? 예, 그거마저도 클리어돼서 성접대는 아예 없어요. 아, 그럼 그냥 검찰 진상조사위원회, 특검 예. 다 거쳐서 성접대는 없는 걸로? 없어요. 아, 입증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입증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조영재 씨한테 그 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자 검사가 아마 신문을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여자 검사가 아니고 그건 수사 검사가 어쨌든 수사 검사가 이제 조영재 씨를 신문을 하는데 수사를 하는데 당신이 봤냐 둘이서 그걸 하는 거를 당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의 이제 스폰서 문화에서는 접대 문화에서는 이제 언니 보고 너 2차 가라 하고 뭐 모텔에 올라가는 걸 보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통 그러고 끝나잖아요. 둘이 가는 것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돈 계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수증. 예, 계산만 하면 끝인 거죠. 누가 그 방에 가서 둘이 하는지 안 되는지 뭐 엿보거나 아니면 아까 병풍디 그 관음증처럼 그렇게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예, 그래서 정영재 씨가 아니 그러면 아니 아가씨랑 둘이 올라가는 거 보고 했으면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봐야 그러면 성접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검찰들이 그런 정도로 거의 은폐 수사를 한 거죠. 그게 뭐 일반 뭐 그죠? 공무원이나 사업가가 그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는다. 그렇게 따져서 막 입증 막 여부를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줬거나 아니면 또 성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저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가긴 갔다. 뭐 모텔에 갔다. 근데 하지만 하지는 않았다. 뭐 이러면 믿겠어요, 검사가? 믿을까요? 제가 솔직히 2차를 가긴 갔다. 방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접대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과연 그 수사검사가 그래요? 맞습니다. 뭐 안 했다고 하니까 뭐 안 한 거겠죠? 라고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었겠냐고요. 자, 이게 이제 뭐 우리 사회 통념상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화, 그런 이제 뭐 그런 술집 같은 데 가서 2차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일단 뭐 지탄받을 일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접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접대고 자기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책 속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경찰서장이 그 검찰에 밑보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건된 사람을 풀어줘 버리는 뭐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검찰에 밑보여가지고 검찰에서 그 서장을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서장이 정용재 씨한테 SOS를 치죠. 그러면 정용재 씨는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당연히 검사한테 얘기를 했겠죠. 좀 이거 이래를 한데 좀 봐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야,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건데, 지금 정 회장님이니까, 정 회장이 부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죠. 당연히. 정영재 씨가 미쳤습니까? 그냥 검사들을 괜히 공짜로 그냥, 형님 좋습니다. 뭐 제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진짜 그런 진심이 있어가지고 뭐 접대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사업에 도움, 또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얘기한 케이스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때로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인사청탁 등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책에도 이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서야 이제 하는 얘기 같아요. 자, 이분이 이제 검사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대를 이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접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그 선보다 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그 검사들하고 자주 잡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검사들이 왔대요. 뭐 지청장도 와서 뭐 밥도 먹고 뭐 하고. 그러니까 선대부터 아주 그런 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자연스러웠대요. 그리고 이제 이제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당연히 자기는 검사를 접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예를 들어 사업도 잘 되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을 엄청 크게 일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렇게 해야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럼 그렇게 자기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만큼 그렇게 뭐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그 해결사 노릇을 어쨌든 검사들이 해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업체가 망하긴 했습니다만 그 망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어떤 기업이 지나치게 홍보비에 그 자본금을, 이익금을 많이 쓰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를 통해서 기업을 무조건 키우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했던 게 거의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1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돈이 그런 식의 사실 비생산적인 비용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그 건설업체가 그 망한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더 사업이 번창하고 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먹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건데 나중에 오히려 그 비용 때문에 회사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접대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대기업도 사실은 접대비라는 게 상한선이 있잖아요. 네.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무한대로 가면 왜냐면 그건 전부 다 비생산적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본인도 그런 얘기를 엄청 한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은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도 자기도 이제 그간의 관성, 그렇죠. 그다음에 아는 검사들이 또 의뢰, 또 부탁하고, 정 사장을 의뢰 접대하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조영재 씨라고 하는 분도, 그러니까 이 권력의 이너서클처럼 들어가 있으면, 그치. 그 권력의 맛, 그 네. 권력들이 돌아가는 맛에 이게 아주 그 엔돌핀이 엄청나게 사실 돌게 돼 아니, 있거든요. 그 주변에 또 그 과시하는 그것도 예,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기의 인맥을 과시하는 것 중에 검사 인맥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검사 인맥, 그다음에 국정원 인맥, 그다음에 청와대 인맥. 이런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경찰 인맥.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 마치 검사 권력의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네. 접대하고 그리고 또 접대하니까 그래도 뭐 정 회장 고마워. 역시 우리 정 회장이 최고야. 뭐 이렇게 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그 맛에, 그 권력의 맛에. 권력 중독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그 자기를, 저 사람은 검찰하고 아주 그 가까운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권력의 맛에 중독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접대를 한 이유가 그 권력의 맛, 검찰 권력의 맛. 왜냐하면 뭐, 우리 검찰 전문 기자시니까 우리 조성식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검사하고 인맥들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 자본인지 커다란 영향력 있는 자본인지 그 잘 아시잖아요. 아니 예. 기자들도 뭐 기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기자 시절에 그런 뭐 이제 뒤늦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공범 관계인데. 고백. 왜냐하면 검사장이나 주로 뭐 고위직 검사들을 저도 많이 이제 뭐 상대하고 그렇죠. 취재차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한다. 근데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 권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출입기자들, 법조 출입기자들은 상시적으로 그런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출입기자들이 자기가 마치 검사들 권력을 공유하는 것처럼.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거의 뭐 그런 패밀리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패밀리 이너서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그 용어가 친검 기자라는 용어가 사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불가근 불가원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취재원하고. 특히 권력자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안으로 싹 스며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실 이게
기사에 이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검찰의 시각에 맞는 기사를 쓰거나 검찰이 요청한 기사를 잘 써주는 기자를 그러니까. 이제 친검 기자라고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제 지나고 보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반성해야 될 지점도 있고, 근데 그나마 조금 저는 다행인 게 그런 어떤 취재 관계로 교류를 맺고 하면서도 또 비판적인 기사는 그래도 그렇죠. 또 곧잘 썼어요. 네. 뭐 검찰이 막 권력을 행사하거나 네, 검찰 까는 예, 기사들을. 정권에 뭐 예를 들면 진보 정권에서 그 또 특유의 그 검찰이 또 막 맞서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또 그나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좀 취하긴 했는데, 자, 이 정용재 씨도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떤 검사들하고의 오랜 교류를 통해서 그런 권력을 아마 공유한다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예. 그런 만큼 배신감도 또 컸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사실 폭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렇게 폭로해봐야 자기도 죽고 그런데 뭐 서자 검사만 죽겠느냐? 당신도 죽는다. 뭐하러 그걸 하냐? 그런 얘기 또 주변에서 많이 들었겠죠. 네, 묻어라 그냥. 그거 해봐야 당신한테 절대 플러스 안 된다. 사실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가족들한테 가는 피해, 또 지인들한테 가는 피해, 그 다음에 친인척한테 가는 피해까지 감수하고 결국 그냥 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검사들의 그 배신감, 그 다음에 검사들의 행태, 뭐 별건 수사, 그 다음에 짜맞추기 수사, 그 다음에 한 건 하기 위한 수사, 예? 이런 수사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사무치는 그 한을 갖게 됐다고 봐요. 감정을 갖게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감도 분명히 컸지만 사실 그런 문제의식도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직접 겪어보니까 사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도 그 폭로를 결심하고 실제로 폭로를 하고 그 검사들의 실명들을 공개했다고 봐요. 그래서 최승호 그 기자가, PD가 초판 서문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남기죠. 그 엄청난 이런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가는 피해도 감수하고도 이거를 폭로를 결심해준 정용재 씨한테 정말 감사드린다. 네. 이렇게까지 사실은 초판 서문에다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폭로 동기나 계기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배신감 아마 여기서 뭐 촉발이 됐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사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단한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사실 또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래도 한 수백억 원대의 건설업자를 아버지로 둔 아들이었고 그 2세 경영까지도 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뭐 그 민자당 도의원까지 한 그래도 나름 급수가 좀 있는 지역 유지에 해당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는 뭐냐면 아픈 몸. 네, 아픈 몸밖에 없어요. 네. 이분 혹시 뭐 공익 신고자 이런 지위를 부여받고 이런 건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폭로를 함으로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추가 기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치료도 못 받고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거의 이 지팡이를 짚고 짚어야 사실 걸어 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먼 거리를 사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괜히 폭로해가지고 집안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폭로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후에 결과들이 보면 되게 그 개인은 불행해지더라고 대체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럼 이분한테도 말렸어요? 아니, 저는 만약에 저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혹시 그런 걸 폭로하려고 한다 하면 진짜 조영지 씨의 사례에서 보든 말리고 싶어요. 하지 마시라. 이거는 이 사회 구조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폭로하는 그 공익적인
제보를 하거나 공익적인 폭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당신 망하는 거니까 당신이 망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그 내부 고발자가 워낙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때 그 검사장이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 김용철 꼴난다. 삼성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 삼성 비자금 네, 폭로했던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 네. 삼성 검사 출신으로 삼성의 변호사로 좀 재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는데 김용철 그 변호사도 사실은 아주 그 뒤로 폭로 이후에 삶이 비참해졌다는 얘기를 최근엔 모르겠어요. 네. 저기 뭐 그 광주시인가요? 무슨 감찰관인가 뭐 그 공직을 한 거 외에는 별로 그 없고 이후에. 그 짬뽕집 그 이대 앞에서 짬뽕집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생계 때문에. 예, 생계 때문에 그래서 짬뽕 집에 가서 제가 짬뽕을 먹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삼성이 어떤 집단입니까? 대한민국 뭐 그 최고의 압력 집단. 예, 그 변호사의 뒷이야기들을 막 그 뒤에서 흘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뭐 일들을 막 흘리고, 예? 그럼 마타도를 하면서 이 사람을 거의 매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가 그러면 그 변호사를 어느 로펌에서 채용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사실. 쉽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거기다가 좀 쉽게 저기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어떤 폭로나 큰 고발이 있을 때마다 늘 이제 되풀이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언론에서 접근하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 고발 동기나 폭로의 계기는 지극히 사적일 수 있고, 그렇죠. 또 불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네. 그리고 또 그 사람 자체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어떤 뭐 도덕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폭로하거나 고발하는 내용이 그렇죠. 사회 공적으로 이게 크게 이바지하는 내용이고, 맞아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이러면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돌을 던지잖아요, 나중에 막 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박기준 검사장도, 그랬죠. 그러니까 최승호 PD하고의 전화통화에서, 취재 당시 때 전화통화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맨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을 왜 믿고 하는 거냐라는 것들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용재 씨가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뭐 구속도 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취재를 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막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이제 메신저 공격이에요. 그렇죠. 메시지의 진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아니, 그걸 얘기를 하시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처음 만났을 때 의심은 안 하셨어요? 이 사람 얘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뭐 이건 좀 믿을 수가 없다라든가. 그래서 저는 3번까지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거론된 검사들이 과연 진짜 부산지검이나 진주지청에 근무를 했는지, 그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했는지 그것들을 대체로 따져봤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명함, 네, 그거 대조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때 거의 맞아요, 사실. 그 사람들 다 거기에 사실 근무를 했었고. 그럼 시기나 시점 이런 것도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진주지청을 거쳐간 검사들이고. 그렇죠. 진주지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부산지검. 부산지검하고. 예. 진주지청이 어차피 또 부산지검에 속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경남 서부 남부에서 이제 하다가 부산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죠, 건설업을. 예. 예. 그러니까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 사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지역 건설사를 하다가 이제 더 키우려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부산으로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 부산지검도 바로 스폰서의 대상이 된 거죠. 아, 저는 하여간 책을 보면서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굳이 뭐 실명을 거론할 필요 없고,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책은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말 이렇게 다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책은 정말 2번 다시 나오기 힘들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책 내용에 보면 그 이제 접대받은 검사 중에 뭐 돈을 받든지 뭐, 그죠? 뭐 술 접대를 받든지 뭐 성접대든지, 이제 3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래도 좀 괜찮은 검사라고 존경받는,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 거론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뭐 아무튼 각 정부에서 보면 나름 그 출세했다라고 할 만한 검사들이 사실은 있죠. 검사들이 있고,
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영진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괜히 정말 좋은 검사인데 피해를 본 몇 분의 검사들이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분들은 뭐 진짜로 그런 접대도 없이 그냥 너무 매너도 좋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건을 폭로했을 당시에 전화를 해서 격려까지 해주고 그런 검사들이 일부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격려도 해준 분이 또 있어요? 예, 지청장급 이상의 검사들 중에 그래서 본인도 이 개정판 서문에서 그걸 썼어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제가 미안하지만 또 감사하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서. 예. 그럼 그분들은 뭐 이런 성접대 이런 건 안 받으신 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은 좀 받으셨나? 그거는 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 네. 근데 아무튼 아니 그 좀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예. 분들은 성접대만큼은 끝까지 안 받는 분이 있고, 그죠? 예. 검사들 중에. 예.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냥 뭐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떡값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물이라고 하는 떡값이라고 네. 하는 뇌물, 그러니까 촌지는 뭐 명절 때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 일반 평검사들한테는 한 30만 원 정도 줬다고 하거든요. 50만 원. 그리고 이제 지청장급 정도 되면은 한 100만 원씩 줬다고 그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도 명절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그 줬다는 돈만 해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받을 때는 뭐 그냥 뭐 용돈 하라고 중과보다 하라고 혹시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성접대는 너무 크리티컬한 좀 위험한 접대니까 뭐 거부를 했더라도. 예.